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이 가계 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통상적으로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등 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가계 대출이라고 하고 예. 전반적인 가계 빚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 신용은 가계 대출 총액에다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이제 외상 구매한 금액 이걸 합한 걸 말하는데요. 예. 이 가계 신용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보통 편의상 이제 가계 부채라고 하죠.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 부채 잔액이 1,765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54조 원이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예. 1,700조면 우리나라는 거의 GDP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주택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계부채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네. 1분기 그 주택담보대출이 931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20조 4천억이 늘어났는데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이제 735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한 14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생계를 위한 급전 수요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에 잠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예. 요즘 뭐 이제 코인, 뭐 부동산 그리고 또 주식이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을 네. 것이다. 이런 전망 관측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글쎄요,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워낙 이제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나 또 워낙 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상황을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급증하는 가계 부채가 경제 회복에 큰 장애윤이 되는데요.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이제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고용 탄력성이 큰 서비스업 회복이 이제 점점 더뎌질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이제 또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그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금리도 들썩이고 있고 물가도 네. 들썩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글로벌 수요 확대로 그 원자재가 품기를 빚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4월 국내 소비자 물가도 2.3% 올라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 2%를 넘어섰고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자꾸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액이 가계는 이제 12조 원이나 되고 자영업자는 약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한계 중소기업은 생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 물가 안정으로 해서 정책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책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 금리는 더 그 오르는 폭이 그렇죠. 높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계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미국이 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4월 물가가 이제 4.2%나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지난달 말 열린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게 이제 자산 그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을 이제 회수하는 정책이죠. 이거 가능성을 이제 처음 언급했고 이달 초에는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그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을 해서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바로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이게 네. 자칫 이제 금리 물가 인상을 촉발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예. 부분들이 지금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부도 이제 가계부채의 그 우려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DSR을 적용하겠다 7월부터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DSR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대출자의 모든 대출액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런 뜻인데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3년 7월에는 전면적으로 이 그 DSR 그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은 DSR을 적용받게 되고 개인당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어도 이제 DSR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대출받은 것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DSR은 그 금융사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전체 DSR을 40%로 이제 관리할 경우에 A씨한테는 DSR 60%를 적용하고 B씨한테는 DSR 20%를 적용하면 전체 평균이 40%가 되니까 이 정부 규제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7월부터는 이걸 개인별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개인이 DSR이 40%가 넘으면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작년 말 기준 그 대출자들의 30% 가까이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30%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액의 63%가 이제 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자들의 그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서 2008년에 그 미국 서프라임 그 모기지 같은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아마 정부에서 이런 DSR 규제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서민과 실소유자들에 대한 그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좀 현 정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 금융위원회가 이제 오늘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 그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보통 이제 LTV라고 하죠. 그 우대 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려고 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내지 9억 원 구간에선 40%에서 50%로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늘어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내지 8억 원 구간에서 50% 내지 60%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늘어납니다. 예. 다만 이제 대출 최고 한도가 이제 4억 원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지만 하여튼 우대 혜택 대상 요건 가운데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였던 것도 소득 기준을 이제 9천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 지구는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 이하로 이제 높였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또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또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청년층 그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이제 7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1억 원으로 또 올렸고요. 예.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민과 이제 실수요자들에게는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죠. 그럼 이제 가계부채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로는 서민 실수요자 위한 부동산 정책 펴겠다고 약속해놓고 예. 부동산 가격 잔뜩 올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런 졸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그 서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이렇게 신호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예. 그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법을 꺼지면 집값이 폭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빚을 내서 집 사는 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서 서둘러 집을 사는 예. 것보다는 차라리 차분히 저축을 해서 가능하면 부채를 최소화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걸 이제 더 낫다. 이런 이게 희망 주는 메시지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집권 말기에 그 당정청이 모여서 기껏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 가계부채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게 상당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 시기를 당기든지요. 예. 그다음에 재산 보유세를 좀 원래 방침대로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강에서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